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50대 초인데요. 네, 50대 초반이시고요. 예, 예, 제가,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예. 동생인데, 네. 요번에 마비가 오고, 다리가 마비가 와서, 네네.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MRI를 찍었거든요. 네. 네, MRI를 찍었는데 협착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협착증이요. 예. 네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서 보조기구를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병원도 한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 예.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네. 일단 좀 다리 쪽까지 마비가 오셨다고 하니까 일상생활도 좀 많이 불편하시고 지금 빨리 좀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뭐 수술 외에도 다른 치료법도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제 네. 생각에는 한 네. 레벨일 것 같아요. 한 레벨, 여러 레벨이 아니고. 네네. 한쪽이죠. 한쪽이고. 네네, 한쪽, 예. 그 전에 수술하신 적은 없으셨죠? 네, 수술한 적은 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은 좀 옛날 올드 패션입니다. 보통 이제 요새는 그거보다는 이제 감압술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은 열고 완전히 열어놓게 되면은 옆에 있는 두 관절을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나사를 안 네. 박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관절을 다 제거하지 않고 많이 제거해야 한 3분의 1 정도? 왜냐하면 이제 관절경을 보면 훨씬 그 시야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제거해서 하는 경우에는 나사라든지 철봉을 안 박아도 됩니다. 근데 단 하나, 만약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이게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들이 벌써 거기 그 척추체가 많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다시 올려놓고 맞춰놓고 그 뒤에 그 눌리는 걸 다 제거하고 그때는 나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MRI라든지 엑스레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디스크 간격이 정상이고 그 척추체가 빠져 있지 않고 그러면은 나사를 안 받고 수술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마비가 오셨다는 게 완전 마비신지 대소변도 아니요. 조금 오신 거죠? 약간 네네. 감각이 무딘 정도. 네네. 네, 그건 진정한 마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비는 못 걸어 다니고 대소변 장애가 오고 그런 경우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 뭘 하든지 빨리. 이건 시간을 닥두는 촉박한 거고 약간 감각이 무디다. 아니면 발가락이 잘 안 올라간다. 그거는 아주 사소한 마비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그것도 몇 달, 두 달 지나면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수술을 해도. 근데 예. 예,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그 협착증 증세가 그게 이쪽에는 정상적으로 두께가 돼 있는데 이쪽은 두께가 좀 두껍더라고요. MRI 상으로 보니까. 눌리는 게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 두꺼운 게 약물로도 되는지. 안 될 것 같아요. 이 마비 증상이 조금 왔다는 거는 신경이 많이 눌린다는 건데 그거는 더 진행하면 진행하지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걸 감압을 해주고 숨을 쉬고 신경이 살아날 찬스를 주는 거지. 그리고 그걸 한다고 그래서 100% 돌아온다고 보장도 못 해요, 그거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 회복되는 거는 수술해봐야 합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네, 좀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마비 증상이 뭐 미약하지만 찾아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MRI나 이런 상태를 보시고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뭐 어떤 고정을 하지 않는 그런 수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좀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셔서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54세요. 네, 54세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허리가 그냥 아픈데. 네네. 옛날에 목 디스크 수술해야 하는 목에가 인공 디스크가 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지 허리가 그냥 계속 아파요, 그냥.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세요? 다친
아프지는 안 하고 근데 예. 일을 하면 더 아프고 혹시 뭐 MRI 같은 걸으면 사진을 좀 풀어지는 것 같고 MRI 그때는 몇 년 전에 찍었는데 네네. 한 4년 됐나 그랬는데 좀 좁아졌어요. 그 디스크가 좁아졌어. 이게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나요? 예. 예. 그러면서 주사를 2번 맞았는데 네네. 주사를 안 듣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주사를 일단 듣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안 듣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법을 아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저희가 시술 같은 한번 건 무서워서 비용 못 얻었어. 예, 이제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영등포에? 네, 저희가 방송 중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수술하지 않고 주사 치료 다음 단계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을 돼요? 네네, 지금 예, 연결돼 예. 있습니다. 떨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하고 허리 통증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근데 목은 지금 다 잘 나으신 거죠? 뭐 목에 대한 증상은 다 없어진 거죠? 수술하시고. 없는데 예, 예.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있을 수 있고요. 목에서 심하게 눌리는 경우에 허리까지 아픈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드물고요. 어머니가 목 디스크가 안 좋았으면 허리 디스크도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안 좋으면은 거기에 이제 빨리 가라앉고 뒤로 밀리면서 척추 협착이 올 수가 있어요. 척추 협착 자체로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허리 통증이. 근데 이제 시술을 하면은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잘 낫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6개월이나 1년 있다 다 재발하면 그때 또 시술 받으시면 되는데 뭐 재발하면 또 그래요. 시술? 그렇죠. 예. 근데 한두 달 만에 재발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보고 요게 지금 계속 시술을 해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더 넘어서서 조금 제거를 해줘야 될 단계인지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술 오지 않는다고 막 뭐라 했다는데 그런 것이 여기가 겁나갖고 못 오겠어요. 아, 수술이요? 시술도. 시술도 겁나세요? 네. 침 맞는 것도 겁나시겠네요, 그럼. 잘 맞아요. 그러니까 겁나시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의사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 겁이 나시더라도 이제 좀 그 겁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새는 뭐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허리 수술이 위험한 수술이거나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잘 상담하시고 하시면은 괜히 그 힘든 통증을 안고 살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막연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시술도 좀 너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게 혹시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수술의 전 단계 시술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4. 네, 74세시고요. 예, 예. 예,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가 그 MRI까지 찍어봤는데, 네네. 그 5년 전에 그 우측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그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부러기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 MRI 찍었는데, 그 MRI 찍어본 그 결과가, 뭐 아주 별스럽지 않으니까 약을 좀 먹으면 될 거라 그래서 그냥 약 네. 먹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예. 그 한방병원에 가서 이제 칩을 맞고서 지금까지 그 우측 다리는 그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예. 편안한데 그게 이제 좌측이 또 한 3년 전에 또 좌측 다리가 아주 그 응치하고 종아리 네. 부분 네네. 아주 여기가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약을 저기 먹고 있어요. 네. 뭐 그 약이 저 진통제하고 뭐 소염제라고 그러는데 예예. 그 약을 먹으면은 그냥 뭐 괜찮은데 그 약을 먹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약을 또 먹다가 안 먹어보면은 도로 그런 증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나 해도 약을 먹여야 되는 건지 그러시군요. 딴 뭐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약을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 약을 이렇게 계속 드셔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정확한 원인은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MRI를 이제 보는 것도 조금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봐서 어떤 의사나 봐서 그걸 탁 캐치하는 게 아니고 그 MRI를 자주 보시는 분 또 수술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그걸 잘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들어봐서는
큰 구멍이 아니고 큰 구멍에서 옆으로 새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나오는 다발 구멍인데 아마 거기가 막혀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으로 듣는다는 거는 다행히 그렇게 심하게 눌려있지는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약이 부작용이 없으면 뭐 계속 드셔도 되는데 약을 너무 오래 드시다 보면은 콩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약을 끊는 게 좋은데 약을 끊으면 다시 아프시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R을 체크해 가지고 어느 구멍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만약 시술로 가능할 것 같으면 거기에 주사를 놔서 시술 치료를 하고요. 시술로 불가능할 정도로 꽉 눌려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관절경, 척추 양방향 관절경 수술로 거기 구멍만 제가 봐서는 한 1cm 정도의 그 부위에 눌려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만 살짝 제거해 주시면은 통증은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정확하게 MRI 사진을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전화로 들었던 어떤 증상만으로는 이렇게 좀 관절경 수술이나 혹은 시술로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MRI 사진 촬영을 해 보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네.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9세인데요. 네, 69세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여기 다리가 네네. 여기 막 복성치 있는데 그 옆으로 글이 네. 이제 막 땡기면서 시리면서 막 아주 냉동실 같아요. 복성 두 옆에가. 그리고 예. 막 땡기면서 막 힘줄이 이렇게 탁 땡기면서 다리가 이렇게 쭉 땡기면서 막 뼈가 막 올라오면서 다리 내비발가락이 저려요. 항시 저리고 네네. 시리고 땡기고 자다가도 이게 이제 뭐 땡긴 시로 다리가 막 이렇게 지클리면서 막 잘라진 신호로 해요. 심줄이 딱 잘라진 신호가 아파요. 예. MRI 찍어봤는데 예, 예. 해착증하고 디스크하고 예. 전이증인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요? 예. 그거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 뭐 이제 MRI 사진까지 촬영을 해보셨고 협착증과 디스크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 함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손쉽게 치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머니 그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때 한 2년 전, 3년 전에 찍은 MRI 찍었거든요. 2번이나 찍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수술 단계가 아니다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여하튼 이제 그래서 병원에 신경 치료를 받았어요. 허리 신경 치료 그거 받고, 약 먹고 계속 물리치료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계속 그렇게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게 뼈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삐뚤어지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신경을 어딘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이 그러세요? 한쪽이 그러세요? 아프신 게? 왼쪽이 그래요. 그럼 왼쪽에 나가는 그 작은 구멍에서 미끄러지면서 지금 신경이 눌려 있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주사를 몇 번 맞는데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걸 다 맞추고 고정해서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요. 거기 위치를 정확히 MRI를 체크해서 어디 위치인지를 보고 거기에 타켓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관절경 수술로 거기만 살짝 제거해주면 통증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하여튼 한 3, 4년을 계속 약 먹고 물리치료 계속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엉덩이 밑에 막 거기가 완전히 시리고 서접으라고 서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신경이 눌리는 증상입니다. 네. 뭐 이제 시술을 해야 된다고요? 수술해야 된다고요? 시술하고 수술 중간 단계인데요. 요새는 관절경, 척추 양방향 관절경 수술이라고 구멍을 2개 뚫고 간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처럼 크게 안 하고요. 아마 그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점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시술의 다음 단계인 관절경 수술만으로도 조금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치료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치료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승덕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